계속해서 EMC 이펙트데이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날개를 달달하는 제목으로 한국 EMC 최수영 차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MC에서 프리세일즈 맡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퍼라고 EMC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위주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데디케이트한 CPU,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어플리케이션에 보다 적합하도록, 최적화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기업 내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수백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마다 특징에 맞춰서 스토리지나 인프라를 구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인프라가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잡한 인프라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가상화 환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치 VMware가 서버 가상화를 하듯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가상화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VMware처럼 서버에 대한 가상화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기종 환경에 대한 가상화,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 뒤에 하는 부분이 풀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SL에 맞게 적용을 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 부분이 엔드 투 엔드 자동화 부분입니다. 오토메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로 가게 되면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로 구성한 가상화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는 보다 저가의 하드웨어를 쓰면서 인텔리전트한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글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상화되고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제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스토리지 부분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구현을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현황을 보자면 크게 구조로는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컴퓨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좀 상당히 편차가 크지만 30%에서 75%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이 가상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은 최근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VMware에서도 NSX라고 니시라라는 제품을 인수를 해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리지 부분이 문제입니다. 스토리지 부분은 최대 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통적인 환경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데디케이트에서 특수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기종 환경이다. 그래서 관리를 보다 좀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형으로 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는 종류도 많고 그리고 보존 기간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요구하는 부분이 안정성입니다. 전통적인 스토리지에서 제공했던 안정성, 성능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면서 비정형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과거 방식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API를 제공하고 새로운 액세스 방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스토리지가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구현할 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상화,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이기종 환경에 대해서 앱스트랙트에서 이 부분을 폴리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존 인프라스트럭처 기능에 대해서 레버리지입니다.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 데디케이트하게 발전해왔던 기술을 그대로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라든가 패스트 VP, 패스트 캐시 등등 기존에 있던 스토리지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부분은 자동화입니다. 수기로 관리하기는 이제 너무 환경이 복잡하고 요건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자동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상당히 다수의 이기종 환경을 운영을 하는데요. 다양한 환경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비정형 데이터가 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과거 전통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기술 요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고자 했던 바이퍼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퍼는 심플, 익스텐시블, 오픈이라는 특성을 제공을 합니다. 심플이라는 부분은 이기종 환경에 대해서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 리모컨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TV라든가 오디오, DVD를 사용할 때 각각의 리모컨들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합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모든 관리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바이퍼도 동일합니다. 이기종 스토리지 환경에 대해서 단일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심플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익스텐시블입니다. 이기종 환경, 상당히 다수의 커머디티 스토리지, 여러 가지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세 번째가 오픈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액세스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퍼에 대해서 좀 더 기능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바이퍼는 크게 두 가지 기능 구현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컨트롤러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서비스 부분입니다. 컨트롤러 부분은 그 가상 스토리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기종 스토리지를 가상으로 묶어서 이 부분을 서비스 카탈로그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쉽게 이기종 환경의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컨트롤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부분은 오브젝트라든가 파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들어보시면 기존에 파일 지원하는 부분 나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지오 스케일의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VNX라든가 아이실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기종 환경의 그 스토리지, 나스 스토리지들이 있습니다. 이 나스 스토리지는 자기 스토리지 박스 내에서만 그 네임스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아이실론이든 VNX 파일이든 이 상관없이 네임스페이스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스케일의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하나 부분은 API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아키텍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컨트롤러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부분은 각각 VM웨어의 VM 가상 머신으로 제공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으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노드 위에,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노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노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인프라스트럭처, 이기종 인프라스트럭처의 데이터를 게더링을 합니다. 게더링하는 방식은 뭐 SMIS도 될 수도 있고요, 뭐 크리덴셜 정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게더링을 하게 되고, 게더링한 정보를 가지고 가상 스토리지를 만듭니다. 가상 스토리지 내에는 업무 성격에 맞게끔 풀을 구성을 합니다. 풀을 구성을 해서 사용자가 셀프 포탈을 통해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이 바로 컨트롤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오브젝트나 파일에 대한 저장 그리고 액세스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저장 자체는 스토리지 내에 저장이 되지만 이 액세스는 REST API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REST API만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고 CIFS나 NFS 마운트를 통해서도 오브젝트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쓰던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스택 스위프트라든가 아마존 S3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API를 사용해서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컴피터빌리티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노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퍼에 대한 오퍼레이션 하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물리 스토리지를 디스커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심플합니다. 기존에 어려웠던 스토리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스토리지를 디스커버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대한 등록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IP, ID, 패스워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VMAX, VNX 블락, 파일, 아이실론, 뭐 네뎁 스토리지, IBM 스토리지 등등등 이기종 스토리지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오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 할 것이 가상 스토리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VMAX, VNX 두 대를 묶어서 하나의 가상 스토리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올리는 부분이 가상풀이 되겠습니다. 가상풀은 업무 성격에 맞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저성능, FC, 아이스카시 등등 스토리지 특성 혹은 업무 특성에 맞게끔 풀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실제로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카탈로그는 크게 두 가지 유저로 나뉩니다. 어드민 유저가 있고 일반 유저가 있습니다. 어드민 유저는 카탈로그를 정의합니다. 업무 성격에 맞게끔 카탈로그를 정책을 수행하는,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고, 유저는 어드민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 카탈로그를 프로비전 신청하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에 맞게 이미 정의된 서비스 카탈로그를 유저는 프로비저닝, 신청만 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동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유저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50테라가 필요하다라고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클릭 한번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백엔드의 바이퍼를 통해서 스토리지 구성을 하고 런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센 스위치에서 조닝을 하고, 그리고 서버에 마스킹해서 서버에 할당하게끔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솔루션이 없었다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빨라야 3일 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퍼를 통해서는 수분 내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유즈 케이스인데요. 미국에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CSC 회사에서 그 바이퍼를 가지고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했었을 때 적용한 그 사례입니다.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오랫동안 걸렸던 프로비저닝 업무가 쉽게 빨리 5번 클릭으로 끝났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업무인데
업무 자체는 단순하다. 이 부분을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이기종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커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이퍼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5개 클릭만으로 수행이 되게끔 제공한 사례가 바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번 부분은 그 오브젝트 서비스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스를 통합으로 묶어서 글로벌 스케일의 인덱스,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액세스는 API를 통해서 하고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API 컴피터빌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바 또는 .NET에서 바이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맨 밑에 쪽에 보시면 put 오브젝트, 바이퍼 클래스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또는 파일에 대해서 저장하게끔 하고요. 밑에 예제는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바이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S3 API를 그대로 사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오브젝트 온 파일입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액세스를 반드시 API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AS처럼 CIFS나 NFS 마운트를 통해서 저장된 오브젝트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이 오브젝트 온 파일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웹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브젝트를 저장하면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NAS 마운트를 해서 CIFS나 NFS 마운트를 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부분은 이제 타사 스토리지나 아니면 커머디티 스토리지에 대한 연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지원이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아답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스토리지든 어떤 스토리지라도 바이퍼를 통해서 관리하게끔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저장된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관리에 대한 표준, 스탠다드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준화하기가 스토리지마다 기술이 틀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준화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쉽게 REST API로 제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바이퍼가 관리하는 모든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도 REST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든 어떠한 스토리지든 표준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가상 환경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VMware든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든 등등의 가상 환경을 모두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이제 VMware는 좀 더 인티그레이트돼서 지원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vSphere에서 vSAN이나 vMol에 대한 지원 그리고 vCenter 오퍼레이션스 매니저에서 운영 상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토메이션 센터를 통해서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바이퍼에 대해서 긴 내용이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영 차장님 감사합니다.